지금 우리가 사귄 지 10년 가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 청춘이 너란 사람으로 채워진 거잖아. 지루해? 가끔. 넌? 연애는 질문이고 누군가의 일상을 캐묻는 일이고 취향과 가치관을 집요하게 나누는 일이에요. 죽도록 노력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 헤어지자고 말하는 쪽보다 헤어지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쪽이 늘 강자다. 시련이 주는 고통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칼에 베었거나 화상을 당했을 때의 선연한 느낌과 맞닿아 있다. 미안해로 끝나는 사랑보다 고마워로 끝나는 사랑 쪽이 언제나 더 눈물겹다. 배경옥 장편소설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안녕하세요. 토맛 ASMR의 토맛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아까 시작 부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제가 읽었던 멘트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책은 배경옥 작가님께서 쓰신 장편소설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책인데요. 책 읽기 ASMR을 해달라는 부탁 요청들이 좀 많았는데 책이 저작권 때문에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잘 제가 읽어도 되는 책을 선물 받아서 이 책을 읽고 이 책 내용을 들어보신 다음에 이 책은 정말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한 책의 줄거리를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책 속에 제가 감명 깊었다고 생각한 문장들, 그리고 이거는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됐던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10분께 이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작가분이신 배경옥 작가님은 이전에 빨간 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거 말고도 스타일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현재 여러 잡지나 그런 신문에서 칼럼 등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작가분이십니다. 제가 스타일이랑 다이어트 여왕은 읽어봤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 작가분의 그 문체가 약간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현대적인 요소들을 되게 적절하게 잘 버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직 단 하나 당신의 슬픔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 네. 책을 사러 가면 항상 이 뒤에 요약된 것 같이 써있는 그런 글들을 종종 읽어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연애에는 마지막이 필요하고 끝내 찍어야 할 마침표가 필요하다. 지금도 실현당한 누군가 울고 있다는 걸 안다.
사랑 때문에 잠 못 드는 충혈된 눈이 흘리는 눈물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을 탕진하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어져야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새벽에 비 내리는 소리, 마른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 작은 돌멩이가 누군가의 발에 밟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들릴 즈음이면 그가 사랑을 잃은 당신을 향해 시간을 거슬러 천천히 걸어오고 있을지 모른다. 나도 당신도 이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제목과 같이 실연당한 사람들, 실연을 했거나 당했거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7시에 조찬 모임을 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3명이에요. 사강이라는 항공사에서 일했었던 여자 주인공, 그리고 지훈이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또 한 명의 미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3명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책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좋은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되게 와닿는 것 같아 했었던 부분들을 적어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시작 부분은 에밀리 디킨슨의 문장으로 시작되네요. 아침이 밤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정은 어떤 모습일까? 사강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트위터에서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에 참여하시겠어요? 라는 트위터 글을 보고선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읽었던 문장들을 읽어볼게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각도가 조금 기울어진 낡은 나무 벤치,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를 길가의 새, 알약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 정량보다 조금 많은 수면제를 파는 약국의 위치나 이름 같은 것들. 한 번쯤 실연이라든지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면은 그 허무함 때문에 항상 못 보고 지나치던 것들이 갑자기 되게 자주 특이하게 눈에 띄는 그러한 현상을 느낄 수 있죠. 그거를 되게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오슬로나 스톡홀름처럼 한여름 백야를 가진 도시에선 어둠이 급작스레 찾아들지 않는다. 어둠은 서서히 밀려오고 도심에 세워진 가로등과 함께 빠져나간다. 이런 도시에 있으면 어둠과 빛에 대한 감각은 달라진다. 태양이 너무 오래 떠 있는 도시에선 밤의 어둠이 완벽한 검은색이 그리워진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태양을 밀어내버린 사람이라면 어둠을 향해 날아가는 박쥐처럼 깊은 동굴 속을 배회한다.
시련이 주는 고통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칼에 베었거나 화상을 당했을 때의 선연한 느낌과 맞닿아 있다. 시련은 슬픔이나 절망, 공포 같은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통증을 수반함으로써 누군가로부터의 거절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왜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총 마신 것처럼. 진짜로 시련을 겪게 되면 그냥 그게 머릿속으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딘가가 정말로 아파지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사랑만으로 이후 모든 사랑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랑 때문에 새벽녘 손목을 긋거나 선물 받은 넥타이로 목을 메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은 아직 존재한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찬 모임으로 가게 된 사강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이제 문장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구성된 세심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처를 위무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 차라리 시련을 선언하는 모임이었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조찬 모임이 시작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강은 전에 만났었던 남자를 생각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수의 얼굴을 보면 늘 말하고 싶었다. 정수는 이제 사강이라는 여주인공이 사귀었었던 남자친구고요. 사강은 정수와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이길 원했다. 전화 걸지 않은 이유를, 전화 받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왜 전화했는지, 그때 어째서 울음을 터뜨려야 했는지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죽도록 노력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 정수에게 사내를 죽도록 노력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 글쎄요. 여기에 이런 문장도 있네요. 멍청해지는 지름길이 뭔 줄 알아? 사랑에 빠지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 지우는 여자친구랑 10년째 되고 그때쯤에 실연을 당해요.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아까 전에 카피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끔 우리가 사귄 지 10년이나 됐다는 게 10년 가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 청춘이 너란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거다. 너란 사람으로 채워진 거잖아. 테트리스로 치면 난 정사각형만 잔뜩 들어가 있는 블록 같아. 어떤 사람들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가로가 긴 직사각형, 기역, 니은 모양의 도형처럼 다양한 블록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지루해? 가끔. 넌? 글쎄. 짠한데요. 네. 이들은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서로의 진심을 농담으로 흘려버릴 정도로 그들의 시간은 함께 마모됐다. 그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귄 커플의 전형적인 조금 루즈해진 권태기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멍청아. 변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고. 변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결국 사랑일 수는 없는 거냐고 묻고 싶어지던 날 밤 지훈 역시 감기에 걸렸다. 저는 그리고 또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삶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존재한다. 불행을 예감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불행은 결코 보험 광고 속에 등장하는 낯익은 에피소드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위험을 대비하고 불행을 대비한다는 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좀 당찬 성격의 미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미도라는 여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동생한테 하는 대사인데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게 진짜 위로야. 무릎이 깨졌으면 당장 쓰리고 아프더라도 과사나 수소수를 퍼붓고 빨간 약부터 발라주는 게 위로라고. 맞는 것 같아요. 위로가 뭘까요? 네. 그리고 조금 뒤쪽으로 와서 꽃을 버리거나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두 꽃밭에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결국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죠. 이게 지금 이제 실연의 기념품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 조찬 모임에서 실연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기념품 같은 것들, 커플 아이템 같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물물 교환이나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중독된다고 꼭 그걸 좋아한다고 말할 순 없어. 중독은 증오에 비례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잖아.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야. 카페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현정과의 오래된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했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중독은 증오에 비례한다. 적어도 현정은 자신이 한 말을 입증해 보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 책에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자폐아를 손자로 둔 심리학 박사가 쓴 책이었는데 박사가 말하길 사람들은 어떤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무의식적으로 밝은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대요. 하지만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고 충고하더군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린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나니까. 하지만 잃어버린 걸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땐 견딜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몇몇 문장들을 제가 다 많이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문장들을 들으시면서 와닿는 문장이 있었나요? 네, 이렇게 책을 읽어봤고요. 이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와 이 책이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URL을 적어주시면 며칠 내로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랑 그 고정 리플로 당첨자분들의 닉네임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로 뽑히신 분들께서는 제 이메일로 집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